채널A 호우특보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흘째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상황과 기상 전망 사회부의 이지훈 기자 나왔는데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지훈 기자, 밤사이 비 피해가 많았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이 폭우로 인한 피해가 이번에 좀 컸고 특히 서울에도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도로 곳곳에 출입이 통제됐죠?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이틀 새 300mm를 넘나드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요. 한강 수위가 높아져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 한강공원, 반포공원 모습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도로 위에 물이 차오르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저녁 8시쯤부터 올림픽대로와 한강공원이 연결되는 이 반포, 잠원, 신잠원 나들목이 차단됐고요. 잠수교도 차량 통행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또 동부간선도로도 중랑천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조금 전인 오전 5시 30분부터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시기 전에 이 도로 통제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출근하셔야겠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와 충청 중심으로 지금도 곳곳에서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어젯밤까지 충북 단양에 295mm의 비가 쏟아진 것을 비롯해서 경기 안성시 292mm, 충북 제천시 277mm 등 전국 곳곳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도로 통제 상황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장마로 인명피해도 속속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자, 현재까지 통계가 어떻게 되죠? 공식 집계로는 어젯밤까지 6명이 사망했고요. 8명은 실종된 상황입니다. 충북에서만 특히 4명이 변을 당했는데요. 제천시의 한 캠핑장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폭우가 쏟아지자 가족들을 먼저 차로 대피시켰지만 본인은 미처 목숨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충주시 곳곳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2명이 숨졌고 음성군에서도 6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경기 안성시에서는 양계장 안에 있는 조립식 건물이 붕괴되면서 50대 남성이 매몰돼서 사망했고요. 그제 오후에는 서울 도림천에서 고립된 8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아니지만 어제 오후 강원 철원에서 급류에 휩쓸려 병원으로 옮겨진 20대 남성도 결국 숨진 걸로 전해졌는데요. 충북 지역에서만 8명이 실종된 상태여서 추가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안타까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내내 이 중부지방이 밤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이른바 야행성 폭우가 이어진다는 예보도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지훈 기자,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장맛비, 장마 전선의 영향하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이 장마 구름이 서울과 경기, 강원과 충청 북부, 경기 북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중부지방 대부분에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굵은 장대비가 내렸다 소강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기와 충남 서해안, 영서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폭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 저녁부터 현재까지는 이 경기 안성과 충북 단양에 300mm 가까운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시간당 50에서 80mm, 일부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물벼락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시설물 관리와 빗길 교통 안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500mm에 달하는 물벼락이 떨어진 이 중부에서는 내일 밤까지 300mm 이상, 오늘 밤까지 300mm 이상, 그리고 경북 북부 내륙에도 100mm가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내릴 걸로 보여서 역대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번 장마는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만큼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가장 긴 장마가 계속이 된다는 예보인데요. 현재 출근길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광화문 광장의 모습 생방송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가 많이 내렸다, 잠시 소강했다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상황 확인될 수 있고요. 조금 전까지는 많은 장대비가 내렸는데 지금 잠시 빗줄기가 가늘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자 말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다시 강한 비가 이번 주 중반까지는 적어도 계속 내릴 수 있다는 예보가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출근길 그리고 비 피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준 기자. 중부지방이 장마에 이어서 태풍, 하구핏의 영향권에 들어왔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피해가 큰 상황인데 예. 이 4호 태풍 하구핏이 이 북상해서 내일까지 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전날 오전 8시 기준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된 곳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와 충청도, 경북 일부 이렇게고 30에서 7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전 중에는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 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시간당 30mm의 비가 올 것이고, 그리고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기상청은 좀 올해 여름에 첫 태풍인 하구핏이 대만 해상에서 발생해서 이르면 내주 중에 한반도에 북상해서 영향을 준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구핏은 전날 오전 9시까지는 이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해상에 있었는데요. 아직은 소형급의 약한 태풍이지만 고온 다습한 수증기가 중부지방에 북상한 장마전선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하구핏은 필리핀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채찍질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 자, 북쪽 찬 공기에 막힌 수증기가 이 중부지방을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다라는 해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로 통제 상황 한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중부지방이 폭우로 인한 피해가 크고 현재 서울지방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출근길에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자 앞서 잘 짚어줬듯이 도로 곳곳이 현재도 출입이 통제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부터 이 올림픽대로와 한강공원이 연결되는 반포와 잠원, 신잠원 나들목이 차단됐고요. 잠수교도 차량 통행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또 동부간선도로 수위도 계속 높아져서 조금 전인 오전 5시 30분부터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시기 전에는 이 도로 통제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근하셔야겠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와 충청 중심으로도 지금 곳곳에서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어젯밤까지 충북 단양에 295mm의 비가 쏟아진 것을 비롯해서 경기 안성시 292mm, 충북 제천시 277mm 등 전국 곳곳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 피해가 있었는데요. 대전에 계신 시청자분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대전의 한 시청자분께서 제보해 주신 부분인데요. 상가가 물이 넘치고 상가 주방까지도 현재 물이 차고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낙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량도 꽤 침수가 됐고요. 그러면 식기와 가정집에도 물이 넘쳐서 식기 등이 둥둥 떠다니는 비 피해 상황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대가 낮은 저지대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층 출입구 입구에 상당 부분까지도 물이 차오르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지대에 사시는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각별히 이번 장맛비 주 중반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대전에서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영상 함께 보고 계신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조대원의 허리춤까지 물이 차오를 정도의 많은 비가 차오른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른 영상도 계속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도로 중에 일부가 물에 잠긴 모습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천 주변에 살고 계신 시민분들께서는 합참의 범람을 특히 이번 장마 때는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밝히고 있고요. 현재는 경기 이천의 비 피해 상황을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동네 하천이 범람을 해서 농경지와 또 주거지의 일부가 손실이 꽤 큰 상황이고요. 복구를 위해서 지금 중장비들이 동원이 되고 있지만 아직 복구 소식은 현재까지는 더디다라는 얘기를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충북 음성, 특히 이번 비 피해는 충북 지역에 좀 집중이 됐습니다. 충북 음성에는 도로가 유실되고 또 일부 지역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큰 피해가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저지대가 아니라 고지대에 사시는 시민분들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뒷산이나 야산이 가까이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산사태를 방지하는 펜스가 노후돼서 낡을 경우 이렇게 비닐하우스나 살고 계시는 집으로 산사태에 토사가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을 부탁드리겠고요. 경기 안성에는 특히 농경 지역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에 물이 침범을 해서 농작지의 비 피해가 지금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밖에 강조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기자, 더 이상의 비 피해를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상황에서 안전을 지키려면 어떻게 대비해야겠습니까? 예, 갑자기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이 안전한 실내에 머무르시는 게 좋습니다. TV나 라디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기상 정보를 확인하셔야겠고요. 이때 강한 바람에 의해서 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창문에서 멀리 떨어지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능하다면 욕실처럼 이 창문이 아예 없는 방으로 대피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이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또는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다면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요.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천변을 따라서 대피하시면 절대 안 되고 또 산길을 따라서 이동하시는 것도 토사가 갑자기 쓸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또 전신주나 변압기 주변은 감전되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접근을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비가 지나간 다음이라고 해도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대피 후에 집으로 돌아오시면 가장 먼저 집의 파손 여부를 어디가 파손이 됐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셔야겠고요. 특히 가스 누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서 충분히 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 한 번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이후에도 언제든지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은 피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까지 중부지방 곳곳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또 내일까지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사회부 이지훈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이 기자 고맙습니다.